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뉴스마다 난리 났습니다. 폭락이니 뭐니 모든 그 뉴스, 그다음 유튜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한 20몇 년을 투자를 해오면서요, 그런 걸 느꼈어요. 이런 시끄러운 언론에서 막 시끄럽잖아요. 폭락이니 뭐니. 근데 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바닥이더라고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막 언론이 떠들 때는요, 그때는 바닥이다. 조금씩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경험상 느끼고 있어요. 자,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주식시장은 돈을 가진 자로부터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내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즉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주식시장에서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을 봤을 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 있죠? 요게 지금 음봉이죠. 다음 빨간색으로 된 거는 양봉이에요. 자, 그럼 봉이라는 게, 요게 봉이잖아요? 그럼 그 봉이 뭐냐면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요게 뭐냐면 9시 땡 하면은 주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자, 10,000원이라는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때가 3시 30분에 끝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이 9시 땡 했을 때 처음 얼마에 시작이 됐느냐 했더니, 자, 10,000원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요 10,000원에 시작되는 이 부분을 시초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10,000원이 쭉 해서 10%까지 한 1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다시 쭉 빠져갖고 결국에는 장 마감 때는 9,000원에 마감이 됐다 칩시다. 자, 그 얘기는 이 회사는 그 하루 중 시초가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이고요. 다음 고가죠. 고점은 11,000원이고 저점이 맨 끝에 3시 30분에 9,000원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요게 지금 시초가에 시작을 했잖아요. 자, 시초가를 해갖고 시간이 쭉 올라가면서 11,000원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11,000원이에요. 고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결론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9,000원까지 쭉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끝날 때가 어디입니까? 9,000원이 끝났죠. 그럼 여기까지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시초가 10,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점은 찍고 결국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핵심은 내려온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시초가보다 내려왔으니까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인 파란색 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요 음봉의 요 시작 부분, 여기가 시초가고요. 그리고 종가는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반면 거꾸로 이번에는요, 시초가가 요거였는데 처음에 쭉 빠졌다가 막판에 이렇게 쭉 해갖고 10% 이상이 11,000원에서 끝났다가 칩시다. 저가는 9,000원이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시초가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쭉 내려왔다가 결국엔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끝났죠. 그럼 종가까지, 시초가부터 요까지, 여기로부터 요까지 이런 형태의
무슨 형태가 생겼습니까? 양봉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음봉과 양봉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팔겠다는 거죠. 팔았으니까 음봉이 생긴 거고요. 자, 처음에는 팔았다가 나중에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그날 종가가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쭉 올린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심리적으로 오늘 양봉으로 끝났으면,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럼 다음 날은 어떨 가능성이 높겠어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단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분명히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쉽습니까? 저도 한 15년 전인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요, 저한테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뭐냐면요, 전세, 아파트 전세를 옮기려고요, 그 8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턱 하고 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뭔가 주식을 조금 안다 싶었겠죠, 제가. 그래서 당시에 하나로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그 전날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꼬셨죠. 야, 이 8천만 원을 있잖아, 내가 내일 딱 3%만 아침에 딱 먹고, 3%면 8, 3, 24, 240만 원 아닙니까? 그 돈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 가지고 냉장고도, 냉장고 못 바꿨나? 그 이사 비용하고, 그 다음에 밥통, 세탁기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기 이런 거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와이프는 알아서 해 하니까 아침에 딱 돼갖고 꿈에 국 불었잖아요. 전날 사고 아침에 탁 올라갈 때만 딱 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길 기다렸는데 웬걸 마이너스 4%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쩝니까? 이거 잘못하면 전세도 못 갈 판국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친구인, 증권회사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거 어쩌면 될 거냐. 그랬더니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야, 팔아라. 알았다 해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그때 당시 제가 담배를 좀 폈어요. 담배를 한 대만 피고 와야지 해서 담배를 피고 딱 돌아왔는데 이건 웬일? 갑자기 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가다가 갑자기 또 8%까지 올라서 그래서 총 4%의 플러스가 난 거예요. 냉큼 팔았죠.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가 단타로 벌어서요, 정말 와이프한테 좀 주곤 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때 그 심장 떨리는 그 기분, 여러분 그거 할짓 못 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단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기본은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오늘 쭉 해서 처음부터 시초가에 오자마자 쫙 해서 30%, 즉 상한가를 쳤다 칩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시초가가 여기였습니다. 시초가가 여기인데 쭉 올라서 30%까지 갔죠. 그럼 종가가 30%니까 빨간색으로 가야 되겠죠? 이 빨간색을 가지고 이렇게 쭉 장대 양봉이 생긴 거예요. 자, 반면 거꾸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쭉 빠지더니 마이너스 30%가 갔습니다. 예, 시초가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30%인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날 얘는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야, 다음에 아침에 시초가에 사야지 하니까 당연히 이 가격보다 더 오르겠죠. 그래서 다음 날은 여기서부터 한 5% 정도 더 오른 여기에서부터 시초가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간격이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이런 걸 갭이라고 합니다. 갭.
GAP인가 B인가 영어 선생님인데도 이럴 때는 헷갈립니다. 자, 하여튼 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걸 갭 상승이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좋은 거겠죠. 자, 반면 얘는 하락이잖아요. 그럼 다음 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는 요 놈에서부터 즉 5% 빠진 요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요 간격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갭 하락이에요. 즉 오르는 주식들은요 이런 식으로 갭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고요. 다음 떨어지는 주식들은 갭 하락으로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흐름이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회사가 있겠죠. 양봉이 많아지는 회사는 좋은 회사겠죠. 그게 뭡니까? 이런 정배열의 회사인 거예요. 차트인 거예요. 자, 정배열이 뭐냐? 자, 지금 처음에는 음봉으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봉, 장대 양봉이 생기더니 쭉쭉쭉쭉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상승하죠. 이런 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다음 거꾸로 오르다가 음봉이 생기면서 음봉부터 시작해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느 게 좋아요? 정배열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우리 이 봉이라는 거는 하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루를 하루 하는 걸 일봉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봉을 5일 동안 묶은 것, 즉 일봉 5개를 평균을 낸 거죠. 평균을 낸 게 5일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봉 5개를 묶어서 평균을 낸 그 값이 요 5일선입니다. 즉 이 5일선은 굉장히 그 봉의 5번에 5개의 평균이니까 조금 경사가 급게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이것보다 밑에서 올라가겠죠. 자, 반면 그 밑에 게 21선이에요. 21은 똑같아요. 뭡니까? 일봉 20개를 평균을 내서 그려놓은 거예요. 당연히 5일봉보다는 뭡니까? 간격이 조금 완만하겠죠. 완만하면서 그 5일 밑에 내려가겠죠. 다음 61선은 뻔합니다. 60일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완만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배열의 경우에는요. 맨 밑에가 뭐 60일 밑에 또 뭐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121선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돼서 201선도 있을 거예요. 자, 즉 정배열의 경우에는 200, 120, 뭐 160 이렇게 해서요. 그 밑에 긴 것들이 하나씩 돼 있어갖고 그 맨 위에 이 양봉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5일선이겠죠? 5일선, 21선, 61선에서 정배열로 가다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 음봉이 나타났죠. 자, 음봉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날도 음봉 하면서 5일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놈 보세요. 이 놈은 지금 이 놈은 5일선도 깼고, 그죠? 깼죠? 다음 21선도 깼고 61선도 깼잖아요. 자, 다음 요 5일선이 이렇게 21선을 깼잖아요. 요 부분. 자, 이런 거를 깨고 들어와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가 겹친 거죠? 건너버린 거잖아요. 즉 죽음의 선인 거예요. 자, 반면 맨날 이렇게 꺾어지다가 자, 지금 이렇게 꺾어졌죠? 내려오다가 양봉이 생기면서 이 양봉이 드디어 뭡니까? 5일선, 21선, 6일선을 턱 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뭐가 생긴 겁니까? 골드 크로스가 생긴 거예요. 즉 데드 크로스의 반대말이 골드예요. 자, 그러면 이 골드 크로스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상향이 되는 주식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했죠. 이 차트를 만든 게 누굽니까? 큰 손들이잖아요. 이 큰 손들이 이런 정도의 그림은요 만들어버려요. 야, 이 정도에서 한번 내려쳐. 그러면 당연히 데드 크로스가 생기잖아. 그러면 애들 다 팔겠지 이거예요.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 있잖아요. 뭐 보통 1조가 안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요 만드는 건 껌이에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 400조 이런 데는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자그마한 코스닥 회사나 그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은 이 차트는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고 팔 때 뭘 봐야 되느냐면요, 지지선이라는 것과 있고요,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 뭡니까? 지지는 받쳐주는 거고 저항은 못 올라가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우리 아까 다시. 자, 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뭡니까?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반등을 하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반등하는데 아직 5일선, 21선, 61선을 지금 못 닿았죠. 그죠? 자, 그럼 요놈 보세요. 드디어 5일선 넘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 5일선과 21선, 61선을 넘는 이 부분, 여기에는 자, 이게 평균이잖아요. 요 선이. 이 평균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부분에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간 아니면 뭐 60일간, 20일간 이렇게 물려있던 사람이 아휴, 나 요 금액만 오면 난 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선이 요 날 이 선, 61선이든 하여튼 이 선의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는 순간 사람들이 같이 그거를 번전됐네 팔아버리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항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놈이 이걸 뚫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큰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느냐? 밑에 거래량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밑에 쭉 뻗지 않고서는요 이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자, 반면 자, 얘도 보세요. 맨날 꽃 같은 길을 걸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음봉이 떴잖아요. 자, 음봉이 떴는데 이 음봉이 바로 뜨면 바로 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밑을 보니까 지금 뭡니까? 5일선, 21선, 61선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21선을 뚫을 때 바로 뚫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61선을 뚫는다? 쉽진 않아요. 그럼 이거를 뚫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뚫어야 되는데 그 뚫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선들이 매도 시에는 뭡니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살 때, 자, 우리는 보통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양봉이 나왔을 때는 야, 아직 살 자리가 아니야. 정확하게 이 저항선을 뚫고, 즉 이렇게 쭉 올라서 이 저항선을 뛰어넘고 나서 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산 사람보다는 수익은 적겠죠. 자, 다음 여기서 팔 때도 여기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식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팔아야 되고 여기서도 팔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야, 이 지지선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팔지 마. 이 얘기야. 그럼 언제 팔라는 거야? 이렇게 지지선을 완전히 떨어뜨리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일봉과 월봉, 주봉은 달라요. 자,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을 뭡니까? 떨어뜨렸지만 이걸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전으로 해갖고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녹화라는 게 있대요. 그걸 아들한테 배웠는데 한번 제가 써먹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